반도체 공정에서 세정은 말 그대로 수율을 결정하는 문지기입니다. 세메스는 이 영역에서 장비와 공정을 다루는 핵심 플레이어죠. 특히 2022년 중국으로 유출된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 장비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도 지정된 말 그대로 국보급 장비입니다. 문제는 이 세정 레시피와 장비 설계, 세팅 값의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문서가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라인에서 축적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들이 쌓여서 하나의 암묵지가 되는데, 이런 암묵지의 조각들이 조합되어 유효한 레시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서운데요.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입니다. 지난번에는 삼성과 BOE 간의 소송전에서 예비 판결이긴 하지만 삼성이 어떻게 압승을 거뒀는지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워낙 많고 심해서 아직 기뻐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국내로 돌려 삼성전자의 핵심 계열사인 세메스에서 벌어진 핵심 세정기술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유독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한국, 미국, 네덜란드의 법적인 처벌 체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메스 사건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세정은 말 그대로 수율을 결정하는 문지기입니다.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불순물 한 알갱이, 표면에 남은 잔여물 한 겹이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화학약품으로 어떤 농도로 몇 도의 온도에서 몇 초간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 이 레시피가 기업의 생명줄입니다. 세메스는 이 영역에서 장비와 공정을 다루는 핵심 플레이어죠. 특히 2022년 중국으로 유출된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 장비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도 지정된 말 그대로 국보급 장비입니다. 문제는 이 세정 레시피와 장비 설계, 세팅 값의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문서가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라인에서 축적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들이 쌓여서 하나의 암묵지가 되는데, 이런 암묵지의 조각들이 조합되어 유효한 레시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서운데요. 실제로 올해 5월 법원은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서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죠. 결국 사건은 내부 인력과 외부 협력망의 결합고리에서 터졌고, 법원은 이 유출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해악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핵심 관련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특히 2차 협력업체의 임직원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오면서 하도급망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행인 점은요, 이제 우리 재판부도 이런 기술 유출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A사를 포함한 피해 회사 3곳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 자신들이 설립한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원자층 증착 방식의 증착 공정이 가능한 열처리 장비를 설계 제작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 부장 김 씨는 2016년 삼성전자에서 중국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로 이직할 당시 삼성전자의 18나노디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는데요. 김 씨가 선고받은 징역 7년은 국내 기술 유출 범죄 사상 최대의 형량입니다. 이전까진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지난해 징역 5년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량이 가장 높았는데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모두 이렇게 강력하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4조 원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D램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9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을 지낸 최모 씨의 경우 1심 재판을 받다가 보석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의 대가로 중국 반도체 회사 지분 860억 원 상당을 받고 보수 명목으로 18억 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점이 많아 보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한국 첨단 기술은 특히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는가? 첫째, 인력 스카우트의 공격성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고연봉에 주택, 비자, 가족 정착 지원, 스톡 옵션까지 얹은 패키지형 제안을 앞세웁니다. 이직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하우와 레시피, 공정의 감각은 서류상의 경계선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제도는 NDA, 즉 비밀유지 협약서로 이를 커버하려고 하지만 의도와 핵심성 입증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실제 법정에서의 입증 부담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의 문장은 강해졌지만 입증과 집행의 설계, 즉 수사 초기의 증거 수집 체계, 기업 내부의 로그, 메타데이터의 보존 방식, 법정에서 통용되는 증거 포맷이 그 강도만큼 정교하게 맞춰졌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처벌 체계 비교로 넘어가죠. 한국, 미국, 네덜란드를 나란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큰 틀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축을 이루고 형사와 민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법과 양형이 강화되면서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선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해졌고 실형 선고 비율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미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강점은 증거 수집과 기소 역량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광범위한 전자증거 접근, 배심제 과정의 설계가 결합되어 누구를 위해, 어떤 의도로, 어떤 경로로라는 3박자를 입체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비밀 프레임이 선명하게 서면 기업에는 막대한 벌금, 개인에게는 장기간의 실형이 현실화되기 쉽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근 간첩죄의 범위를 확장하며 이른바 안보형 스파이죄의 범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간첩, 해외 정부 이익을 위한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포섭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 상한을 높였습니다. 유럽 공급망의 관문이자 소부장 허브인 네덜란드의 특성상 핵심 기업, 연구기관을 겨냥한 정보 유출과 디지털 침투를 실질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법 체계로 반영된 겁니다. 특히 2023년 네덜란드 대학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박사학위 취득을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산업 스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6개월에서 12개월 전부터 접근 권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데이터 접근 시 알람, 2인 승인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직 신고와 컨설팅 절차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접근 로그, 경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소송 단계에서 핵심성과 의도성을 뒷받침하는 건 결국 이 증거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CMS의 세정기술 유출은 한 줄의 레시피와 몇 개의 세팅값이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미국은 고형량과 집행력으로, 네덜란드는 안보형 간첩죄 확대로 바짝 조였고, 한국은 법과 양형을 끌어올리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입증과 집행, 기업 내부의 증거 설계,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인센티브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머리와 손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지키는 제도, 그 제도를 증명하는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국제 공조,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우리는 다음 사건의 헤드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건 텔러 유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